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민을 바라보고 서울 시민만 생각하는 서울시의회 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녹지 확대. 이에 서울시는 공공건물 외벽을 이용한 수직정원 조성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김정환 서울시의원은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유지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1, 2월 서울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나쁨 수준인 세제곱미터당 37 마이크로그램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미세먼지가 일상이 되면서 도심 녹지를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밀집하고 공간이 부족한 수도권의 도시림 축소 현상은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 대안으로 아파트나 도로 같은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아파트 출입구, 육교 등에 식물을 심는 것만으로도 미세먼지를 평균 20% 줄일 수 있습니다. 육교나 좀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반 시설들, 전봇대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녹화하는 것도 일단 가능은 하다고 보고는 있어요, 저희는. 외국 사례들에서 나오는 건 한 15에서 20% 정도 절감하는 걸로 나왔어요. 해외에선 이미 이런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외벽을 활용한 녹화로 산소를 배출하게 하는 녹색 건물을, 멕시코는 고속도로 기둥 주변에 식물을 심어 공기를 정화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신축 건물의 생태 면적률 확보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며 서울시는 공공건물 외벽을 이용한 일명 수직정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도니문 박물관 마을을 시작으로 오는 2023년까지 수직정원을 10곳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 3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유지 관리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간 조성을 하거나 관리를 하는데 제곱미터당 한 1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심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자리를 제대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적인 측면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살아있는 공기청정기라 불리는 녹지. 전문가들은 도시계획 단계부터 생태계를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TBS 구균진입니다. 지난 11일 민간이 주로 맡아 해왔던 돌봄 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하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힘을 실어준 서울시의회는 사회서비스원의 운영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창립됐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가장 큰 비전으로서 공공이 책임지는 사회서비스의 창출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큰 비전으로 제시하려고 합니다. 좋은 돌봄, 좋은 일자리, 사회서비스원이 힘차게 이를 위해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에 역점을 뒀습니다. 그동안 민간에 맡겨졌던 장기 요양과 장애인 활동 지원, 보육 등의 사회 서비스를 이제부터는 공공이 직접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사업은 크게 4가지입니다. 먼저 그동안 민간이 위탁 운영해왔던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이제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맡아 운영하게 됩니다. 보육의 경우 내년부터 신축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연차별 5개씩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기 요양, 노인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등 각종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종합 재가센터도 설치합니다. 올해 하반기 권역별 4곳을 먼저 신설한 뒤 이후 모든 자치구로 확대합니다. 기존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왔던 민간기관에는 대체 인력이나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고 서비스 품질 강화 체계를 구축합니다. 조례 제정, 예산 확보를 통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이바지했던 서울시의회는 사회서비스원 운영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아마 만들 것 같아요. 의원들과 지원하고 또 운영하는 일에 더 많이 적극 참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직원 채용, 산하기관 설치 등의 준비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TBS 조주연입니다. 신종 여성폭력에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이병도 서울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에는 여성폭력의 정의를 성희롱과 지속적 괴롭힘 행위,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의원은 사회 문화적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 발생 건수와 피해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조례상 한계가 있었다며 신종 여성폭력에 대해서도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성배 서울시 의원은 농수산식품의 잔류 농약 못지않게 미세먼지도 시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안전성 검사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절차로 쾌처스 전처리 검사법을 통해 잔류 농약 허용 기준이 초과 의심되는 농산물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의원은 잔류 농약 검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노점상이나 전통시장 등에 미세먼지가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검사 방법을 전환하거나 신기술을 도입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자율정비를 유도해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노승재 서울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추가함으로써 현재 서울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중 저층 주거지가 대규모로 형성된 송파구 풍납토성 주변, 의릉, 정릉 등 8개소의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노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 시행으로 슬럼화되고 있는 풍납토성 보건지역이 문화재와 시민이 상생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드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박기재 서울시 의원이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방문하고 DDP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재 DDP는 높은 공실률과 이를 관리 감독하는 서울디자인재단의 정책 결정도 늦어지고 있어 오랫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박 의원은 적극적인 대관 유치를 통해 DDP의 공간들이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날 현장 방문을 통해 주요 공간을 둘러본 박 의원은 실무를 맡은 재단 직원들이 동대문 패션 상권, 동대문 관광특구 협의회 등과 주기적으로 협력해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좋은 돌봄, 좋은 일자리, 사회서비스원이 힘차게 이를 위해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시민을 바라보고 서울 시민만 생각하는 서울시의회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조례를 알면 서울시의회가 더 잘 보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 발의 제정안 조례를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손에 잡히는 조례 시간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돌봄과 요양 분야의 수요가 급증하자 서울시가 돌봄 사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산하 전담기관 설립에 나섰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가 이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화면을 통해 보셨을 텐데요. 사회 서비스 제공은 지금까지 대부분 민간 영역에 맡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급증하면서 과도한 경쟁 구도가 조성됐고요. 이 때문에 서비스 질 관리의 어려움과 서비스 제공 인력의 처우 개선 등의 한계가 발생하자 서울시는 돌봄 서비스를 공공에서 직접 제공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리고 3월 11일 서울사회서비스원이 창립 기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는데요. 서울시의회는 서울사회서비스원의 출범을 앞둔 지난해 10월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올해 1월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례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네, 이 조례 안에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과 종사자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서울시장의 책무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의 사업과 운영, 재산 등에 대한 내용과 사무의 위탁과 검사, 감독 근거를 제도화하고 있죠. 네, 서울시의회 조례 시행으로 서울 사회서비스원의 투명한 운영과 또 서비스 제공 인력의 처우가 개선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공식 출범한 서울 사회서비스원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될까요? 네, 서울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입니다. 현재 국공립시설의 대부분은 민간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서울 지역에 새롭게 확충하는 국공립시설을 직접 운영하게 되죠. 그리고 보육 분야의 경우에는 2020년부터 신축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차별로 5개소씩 직접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통합재가센터를 신설하고 운영하게 됩니다. 통합재가센터는 장기 요양과 노인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데요. 오는 7월 시범 운영에 들어갈 복지, 보건, 의료 서비스의 통합 창구인 돌봄 SOS 센터와 연계해 우선 권역별 4개소의 신설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민간 서비스 기관을 지원하게 됩니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민간기관과 시설에도 대체 인력을 파견하고 법률과 회계, 노무 상담 등을 지원해 전반적인 사회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네, 저출산 고령화 시대 그리고 인권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사회 흐름과 발맞춰 돌봄 영역의 사회 서비스 확대와 개선이 시급해진 요즘 서울 사회서비스원의 활동은 좋은 돌봄 제공에 그치지 않고 또 좋은 일자리까지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돌봄 사각지대를 벗어날 수 있는 서울시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노식래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2019 한국을 빛낸 경제대상 시상식에서 영예의 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노 의원은 제10대 서울시 의원으로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등을 맡아 활발한 의정 활동을 수행해왔으며 특히 서울 시내의 수혜된 노후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평소 노식래 의원은 용산구 관내 소외된 노후 지역의 발전을 위해 힘써온 곳으로 알려졌는데 해방촌 일대의 도시재생 사업에 관심을 갖고 수시로 사업 추진 현황 등을 점검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한남 3재정비 촉진구역의 경우 구역 내 노후주택의 개선과 교통 약자를 위한 시설 확충 및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 의원은 서울시 의원으로서 마땅히 시민을 섬기며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채워가기 위해 의정 활동에 충실했을 뿐인데 이런 큰 상을 받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서울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용산구 관내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는 시의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박기열 부의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 시민은 자전거 이용 시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박기열 부의장이 발의해 지난 8일 통과된 개정안은 이승미 의원과 정직원 의원이 발의한 같은 제명의 개정안과 통합 및 보완돼 대안으로 제출됐습니다. 박 부의장은 서울시 공공자전거 서비스 따릉이 이용자가 급증하는 등 자전거 이용자가 많아짐에 따라 자전거 음주 사고 발생이 늘어나고 있어 지난 2018년 3월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상황이라며 서울시 조례에도 관련 조항을 반영해 서울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자전거 음주운전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본 개정 조례안을 통해 서울 시민 모두가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회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